새벽 2시, 폭우 속에서 들린 문고리 소리.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두 발로 선 강아지 3마리와 다리에 선명한 끈 자국을 남긴 어미개가 서 있었습니다. 옥순 씨 그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개 짖는 소리가. 그 상품 말이에요. 아, 아니, 그게 치료비 영수증과 상은 사진 보셨죠? 신발 바닥 좀 볼 수 있을까요? 했어요. 제가 했어요. 사람답게 산다는 건 문을 조금 더 열어두는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 산골 새벽 2시. 폭우는 지붕을 두들겼고 온 집안이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70평생 이 산골에서 살았지만 이런 폭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계곡물이 불어나는 소리가 멀리서 으르렁거렸어요. 천둥은 하늘을 갈랐고 번개가 칠 때마다 방안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때였어요. 탁! 문고리가 울린 건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탁! 이번엔 확실했어요. 누군가 문고리를 건드린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시간에, 이 폭우에 누가 찾아온다는 거죠?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손전등을 집어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현관불을 켜려다 말았어요. 밖에서 먼저 저를 볼 수 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반쯤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눈빛이 또렷한 황구 진돗개 한 마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빗물에 흠뻑 젖은 황금빛 털은 진흙투성이었고 귀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그 옆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미개가 있었어요. 털이 엉켜붙어 있었고 옆구리가 깊게 들어가 있었어요. 며칠은 굶은 것 같았어요. 뒷다리는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3마리의 새끼,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듯 작은 아이들이 비에 젖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거예요. 앞발을 들고 두 발로 아슬아슬하게 서서 저를 올려다본 거예요. 3마리 모두요.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똑같은 자세로 작은 주둥이를 들고 젖은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분명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황구개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코를 벌름거리며 제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부탁하는 거였어요. 제발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밖에 두지 말아달라고.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번개가 다시 번쩍였고 천둥이 울렸어요. 새끼 한 마리가 깡충 뛰어 제 발등에 매달렸어요. 작고 차가운 발이 제 맨발을 긁었어요. 들어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본능이었어요. 계산이 아니라요. 황구개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어미개를 밀었어요. 어미는 비틀거리며 턱을 넘었고 새끼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폭우 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현관이 온통 진흙과 빗물 범벅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황구개가 저를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사람보다 더 간절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감사, 신뢰, 그리고 애원.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밤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거라는 걸. 새벽 2시 문을 두드린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았어요.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문을 닫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거친 숨소리, 새끼들의 낑낑거리는 소리, 어미개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황국에는 어미 곁을 지키며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어서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70평생 이렇게 빨리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수건함을 열고 마른 수건을 끄집어냈어요. 전기장판을 켜고 그 위에 수건을 깔았어요. 가마솥에 물을 올렸어요. 가스불을 최대로 틀었어요.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이 아이들의 체온을 빨리 올려야 했어요. 손전등을 입에 물고 개들에게 돌아왔어요. 먼저 새끼들부터 하나씩 안아 올렸어요. 작고 차가운 몸,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털이 젖어서 뼈만 만져졌어요. 전기장판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3마리 모두요. 새끼들은 서로 붙어서 떨었어요. 그리고 어미를 찾아 끙끙거렸어요. 이제 어미 차례였어요. 황국애가 어미를 밀었어요. 일어나라고. 하지만 어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어미를 안아들려고 했어요. 무거웠어요. 제 힘으로는 힘들었어요. 황국애가 다가와 어미 목덜미를 살짝 물었어요. 그리고 끌었어요. 저는 뒤에서 밀었어요. 둘이 힘을 합쳐 어미를 장판 위로 옮겼어요. 숨이 턱까지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수건으로 어미의 젖은 털을 닦기 시작했어요. 등, 옆구리, 다리, 수건은 금방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새 수건을 가져와 다시 닦았어요. 그때였어요. 뒷다리를 닦다가 손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털을 헤치고 자세히 봤어요. 손전등을 가까이 갖다 댔어요.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끈 자국이었어요. 뒷다리 2곳에 선명하게 파인 자국.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털이 뜯겨나간 곳도 있었어요. 이건 그냥 스친 상처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거예요. 꽉 조여서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제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랬을까? 누가 이 어미를 이렇게 묶어뒀을까? 가마솥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대야에 물을 담았어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찬물을 조금 섞었어요. 손을 담가봤어요. 따끈했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대야를 들고 돌아왔어요. 어미 옆에 대야를 놓고 끈 자국이 있는 다리를 조심스럽게 물에 담갔어요. 어미가 움찔했어요.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리에 힘을 빼고 물속에 가만히 두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려는 거라는 걸. 저는 물로 상처 부위를 천천히 씻어냈어요. 진흙과 피딱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물이 탁해졌어요. 황국애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새끼들은 어미 쪽으로 기어왔어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어미를 찾았어요. 그리고 어미의 다리를 핥기 시작했어요. 작은 혀로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핥았어요. 치료하려는 거였어요. 동물들의 방식으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작은 생명들이 자기들도 떨고 있으면서 어미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간절해 보이던지요. 물을 갈아왔어요. 이번엔 깨끗한 물로. 다시 다리를 담그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어요. 다른 뒷다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끈 자국, 압박 흔적, 털이 벗겨진 피부, 양쪽 다 똑같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개를 의도적으로 묶어뒀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줬어요.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되니까 살짝만. 보온이 중요했어요. 장판 온도를 조금 더 올렸어요. 그리고 이불을 가져와 개들을 덮어줬어요. 어미와 새끼들이 한데 모여 있었어요. 황구개도 그 옆에 바짝 붙어 누웠어요. 온기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어미가 눈을 감았어요. 새끼들도 어미 배에 코를 박고 잠들기 시작했어요. 살아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살아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한참을 지켜봤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체온이 번지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됐어요. 저는 어미의 다리를 다시 한번 봤어요. 수건 사이로 보이는 붉은 자국. 누가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이 아이들은 어디서 온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살리는 게 먼저였어요. 살아보겠다는 체온이 방 안에 번졌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개들 곁을 지키며 숨소리를 확인했어요. 1시간에 한 번씩 어미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체온은 정상이었어요. 새끼들도 어미 배에 붙어 잘 자고 있었고요. 황구개만 저처럼 눈을 뜨고 있었어요. 번갈아가며 보초를 서는 것 같았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폭우는 그쳤지만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계곡물 소리가 여전히 요란했어요. 밤새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내렸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밤새 딱딱한 바닥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픈 건 나중 문제였어요. 현관으로 갔어요. 어젯밤 진흙투성이가 된 바닥을 청소해야 했어요. 불을 켜고 보니 생각보다 심했어요. 발자국, 물웅덩이, 진흙 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걸레를 들고 닦기 시작했어요. 현관 타일부터 물기를 닦아내고 진흙을 문질러 지웠어요. 그렇게 문지방까지 왔을 때였어요. 뭔가 걸렸어요. 손에 질긴 게 손가락에 감겼어요. 저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노끈이었어요. 젖은 노끈 한 토막. 손가락 2마디 길이 정도. 색이 바래고 낡은 게 오래된 거였어요. 끝이 풀어져 있었고 중간 부분이 꼬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노끈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마른 핏자국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털. 누런 털이 끈에 엉켜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미개 다리에 끈 자국. 그리고 이 노끈. 연결됐어요. 이게 어미를 묶었던 끈이에요. 어미가 여기까지 물고 온 거예요. 증거를 가져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려고. 손이 떨렸어요. 노끈을 꼭 쥐었어요. 이건 그냥 끈이 아니었어요. 이건 학대의 증거였어요. 누군가 이 끈으로 어미를 묶었어요. 오랫동안 꽉 조여서 피가 나도록. 저는 거실로 돌아가 노끈을 신문지 위에 펼쳐 놓았어요. 증거는 잘 보관해야 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황구개가 다가왔어요. 노끈 냄새를 맡더니 낑낑거렸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저는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정말 안전한 걸까요? 이 아이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누가 이랬을까요? 비가 잠깐 멈췄어요. 저는 장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을 확인해 봐야 했어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당은 진흙탕이었어요. 빗물이 고여 있고 낙엽과 나뭇가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대문 쪽으로 갔어요. 발자국을 찾고 싶었어요. 개들이 어디서 왔는지. 하지만 빗물에 다 지워졌어요. 흔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쉽지 않구나. 돌아서려는데 뭔가 반짝였어요. 마당 구석, 장독대여, 풀숲 사이에 뭔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어요. 쪼그려 앉아서 손을 뻗었어요. 차갑고 거친 게 만져졌어요. 철망이었어요. 철망 조각. 손바닥만 한 크기. 녹이스럽고 끝이 날카롭게 찢어져 있었어요. 뭔가에 걸려서 뜯겨나온 것 같았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저는 철망을 들고 일어났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리 집엔 철망 같은 거 없어요. 닭장도 없고 계집도 없어요. 그럼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계곡 쪽을 봤어요. 밤새 물이 불어나면서 위에서 떠내려온 걸까요? 철망을 자세히 봤어요. 규칙적인 망구조. 이건 그냥 철망이 아니었어요. 동물 우리에 쓰는 거였어요. 개우리.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노끈, 끈 자국, 철망,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어미는 어딘가에 갇혀 있었어요. 개우리 같은 곳에 노끈으로 묶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리고 폭우가 쏟아졌어요. 물이 불어났고 우리가 떠내려갔거나 부서진 거예요. 어미는 그 틈에 탈출했어요. 새끼들을 데리고. 그리고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 집이었을까요? 다른 집도 많은데. 저는 다시 계곡 쪽을 봤어요. 물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갈색으로 흐린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어요. 물길을 따라왔구나. 개들은 물길을 따라 내려온 거예요. 살기 위해. 그리고 불빛이 보이는 집. 우리 집을 찾은 거예요. 저는 철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문지 위에 노끈 옆에 철망을 놓았어요. 두 개의 증거. 황구개가 다가와 철망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낑낑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었어요. 무서워하는 거였어요. 이 철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미개도 눈을 떴어요. 철망을 보더니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새끼들이 놀라서 끙끙거렸어요. 저는 재빨리 철망을 신문지로 덮었어요. 괜찮아. 이제 없어. 개들이 조금씩 진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은 끔찍한 곳에서 왔어요. 철망 우리에 갇혀서, 노끈에 묶여서, 그곳이 어디든, 누가 했든, 이건 범죄였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계곡 너머, 산 위쪽, 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장소가, 물길이 가져온 건 흙만이 아니었어요. 증거도 함께 흘러왔어요. 오전 내내 개들을 돌봤어요. 어미에게 물을 먹이고 새끼들이 젖을 잘 먹는지 확인했어요. 황구개에게는 밥그릇에 밥을 말아줬어요. 순식간에 다 먹더라고요. 얼마나 굶었으면. 집안이 조용했어요. 개들은 대부분 잠을 잤어요. 체력을 회복하는 중이었죠. 저도 잠깐 눈을 붙였어요. 소파에 앉아서요. 얼마나 잤을까요? 낑낑. 소리에 잠이 깼어요. 눈을 떠보니 황구개가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는 곧게 펴고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뭘 보는 거지? 저는 일어나 창문으로 갔어요. 밖을 봤어요. 비는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마당, 대문, 계곡,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황구는 계속 같은 곳만 봤어요. 계곡 아래쪽, 산 너머를요. 저는 황구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계곡물은 여전히 세차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너머 숲, 더 멀리 산자락. 거기 뭐가 있는 걸까요? 황구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경계하는 소리였어요. 위협을 느끼는 거였어요. 무슨 냄새라도 맡은 걸까요? 아니면 소리? 그때 어미개가 움직였어요. 힘겹게 고개를 들더니 똑같은 방향을 봤어요. 황구와 같은 곳을요. 어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풀어져 있던 눈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귀가 쫑긋 섰고 코를 벌름거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저 너머에 뭔가 있다는 걸. 새끼들도 반응했어요. 작은 몸을 일으켜 어미 쪽으로 기어갔어요. 그리고 어미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세 마리 모두요. 소름이 돋았어요. 네 마리가 모두 같은 곳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 너머에 뭐가 있는 거죠? 개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자기들을 가뒀는지, 그곳이 어디인지.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장님, 저 옥순이에요. 아, 옥순 씨. 어제 괜찮았어요? 비 때문에 걱정했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이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요? 저는 21번 골랐어요. 혹시 이 동네에 유기견이나 불법 사육 같은 소문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이장님이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어젯밤에요. 개 4마리가 우리 집에 왔어요. 폭우 속에서요. 개가요? 네. 어미 1마리랑 새끼 셋. 그런데 어미 다리에 끈 자국이 있었어요. 오래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당에서 철망 조각도 발견했고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거 계곡 위쪽에서 떠내려온 거 아닐까요? 계곡 위쪽이요? 산 아래에 폐양 조장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문 닫았는데 요즘 그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있긴 했어요. 이상한 소리요? 개 짖는 소리요. 밤마다. 처음엔 들개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많더래요. 1~2마리가 아니라 5~6마리는 되는 것 같다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거기서 개를 키우는 건가요? 글쎄요. 확실하진 않아요. 들어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워낙 외진 곳이라.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개들은 여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 아이들이 거기서 온 것 같아요. 학대받은 흔적이 있어요. 뭔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장님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게요. 작년에도 유기견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번식장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소문도 있었고. 번식장이요? 불법으로 강아지 낳게 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요즘 단속이 심해져서 외진 곳으로 숨어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쪽이 딱 그런 곳이에요. 사람 안 다니고 길도 끊겨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번식장, 불법 사육. 그럼 어미는 거기서 계속 새끼를 낳았던 걸까요? 갇혀서, 묶여서, 도망도 못 치게. 이장님, 거기 어떻게 가요? 가시게요? 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내일 아침에. 정말요? 네. 저도 궁금하긴 해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고맙습니다. 이장님. 뭐려? 이웃 간에 당연한 거죠.
내일 아침 7시에 댁 앞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어요.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누가 이 아이들을 가뒀는지. 저는 다시 창문으로 갔어요. 개들은 여전히 같은 곳을 보고 있었어요. 황구는 낮게 으르렁거렸고 어미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새끼들은 어미 배에 붙어 떨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자기들을 가둔 곳이 저기 있다는 걸.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다시 끌려갈까봐. 저는 무릎을 꿇고 어미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이제 안 가. 내가 지킬게. 어미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발, 저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거기 남은 아이들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찾아볼게. 개들은 말 대신 같은 곳을 가리켰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계속 꿈을 꿨어요. 철망 우리 안에 갇힌 개들. 끈에 묶인 어미. 새끼들의 울음소리.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더 이상 잘 수가 없었어요. 개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어제보다 숨소리가 안정됐어요. 색깔도 조금 돌아온 것 같았고요.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등산복 바지에 방수 점퍼, 장화도 신었어요. 산길을 가야 하니까요. 배낭에 물과 손전등, 휴대전화를 챙겼어요. 그리고 비닐봉지, 증거를 담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제 발견한 노끈과 철망도 지퍼백에 넣어 가져갔어요. 6시 반.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긴장돼서요. 대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황구개가 다가왔어요. 제 다리에 코를 비볐어요. 따라가고 싶은 걸까요? 아니야. 넌 여기서 어미랑 있어.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금방 올게. 7시 정각.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이장님이었어요. 낡은 경차를 몰고 오셨어요. 저는 배낭을 메고 나갔어요. 이장님이 창문을 내렸어요. 준비됐어요? 네. 타세요. 차에 올랐어요. 좁은 실내에는 흙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이장님은 7순이 넘으셨지만 운전은 능숙했어요. 차는 마을길을 빠져나갔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어요. 차가 덜컹거렸어요. 양옆으로 나무가 빽빽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쳤어요. 계곡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기가 계곡이에요. 이장님이 손으로 가리켰어요. 아래로 갈색물이 세차게 흐르는 게 보였어요. 어제 폭우로 불어난 물이었어요. 차는 계곡을 따라 올라갔어요. 길은 점점 좁아졌어요.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였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이었어요. 10분쯤 갔을까요? 이장님이 차를 세웠어요. 여기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공기가 차가웠어요. 나무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났어요. 새소리가 들렸지만 묘하게 조용했어요. 사람 소리는 전혀 없었어요. 이쪽이에요. 이장님이 앞장섰어요. 풀을 헤치며 걸었어요. 가시덤불이 옷에 걸렸어요. 바닥은 진창이었어요. 장화가 푹푹 빠졌어요. 계곡은 오른쪽에 있었어요. 물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기요. 이장님이 멈춰 섰어요. 손으로 앞을 가리켰어요. 나무 사이로 건물이 보였어요. 낡은 시멘트 건물. 지붕은 슬레이트였고 창문은 깨져 있었어요. 폐양 조장이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였어요. 혹시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마당이라고 하기엔 좁았어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그때 봤어요. 바퀴 자국. 땅에 선명하게 패인 자국이었어요. 두 줄. 무거운 걸 실은 수레나 카트 같은 거였어요. 이장님, 저기요. 이장님도 봤어요. 눈을 찌푸렸어요. 자국을 따라갔어요. 건물 옆까지 이어졌어요. 거기 철문이 있었어요. 녹슨 철문. 자물쇠는 걸려 있지 않았어요. 열려 있었어요. 살짝만. 이장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들어가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님이 철문을 밀었어요. 기익. 녹슨 소리가 났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어요. 저는 손전등을 켰어요. 불빛이 안을 비췄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사료 포대였어요. 쌓여 있었어요. 개 사료. 10여 개는 됐어요. 그 옆에 공구들, 롱노즈 플라이어, 철사 절단기, 그리고 케이지, 이동용개 케이지가 구석에 세워져 있었어요. 2개, 크기가 컸어요. 대형견도 들어갈 정도였어요.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바퀴를 봤어요. 그리고 밖에 자국을 떠올렸어요. 폭이 똑같았어요. 이장님, 이거요. 이장님이 다가왔어요. 케이지를 살폈어요. 문짝에 긁힌 자국이 가득했어요. 안에서 밖으로 개들이 나가려고 긁은 거였어요. 손전등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시멘트 바닥. 여기저기 얼룩이 있었어요. 붉은색. 말라서 까만색으로 변했지만 알 수 있었어요. 피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봤어요. 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털. 누런 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발톱 자국. 벽면에 가득했어요. 회칠이 벗겨진 자리에 깊게 파인 자국들. 저는 벽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어요. 여기 있었구나. 이 아이들이 갇혀서.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불법 사육이에요. 분명해요. 저는 일어났어요. 손전등을 천천히 돌렸어요. 구석에 물그릇이 있었어요. 녹슨 금속 그릇. 바닥이 드러나 있었어요. 물도 없이. 그 옆에 깨진 목줄. 끊어진 철사. 여기저기 흩어진 증거들. 이장님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사진도 찍고요. 저는 밖을 봤어요. 계곡이 보였어요. 어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곳도 물이 들이쳤을 거예요. 우리가 떠내려갔거나 문이 열렸거나 그 틈에 어미가 도망친 거예요. 새끼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 이장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정선 상골 폐양조장에서 불법계 사육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다시 안을 봤어요. 어둡고 차가운 공간. 햇빛도 들지 않는 곳. 여기서 얼마나 많은 개들이 고통받았을까요? 물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전 11시였어요. 개들은 잘 있었어요. 어미는 일어나 물을 마시고 있었고 새끼들은 젖을 먹고 있었어요. 황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저는 배낭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폐양조장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피자국, 긁힌 흔적, 케이지.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이장님이 그러셨어요. 오후쯤 조사하러 온대요. 그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고요. 저는 개들을 봤어요. 얘들 주인을 찾아야 하나? 아니 주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저런 곳에 가뒀던 사람을. 하지만 절차는 밟아야 했어요. 혹시 정말 주인이 찾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SNS에 접속했어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손가락이 떨렸지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하게 주인을 찾습니다. 황구 어미개와 새끼 3마리. 포근할 밤 우리 집에 왔습니다. 건강 상태는 괜찮습니다. 주인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사진은 올리지 않았어요. 왠지 찝찝했거든요. 혹시 나쁜 사람이 보면 어쩌나. 대신 특징만 간단히 적었어요. 황구 진돗개, 중형견, 새끼 3마리. 글을 올렸어요.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댓글도 달렸어요. 아이고 불쌍하게. 주인 찾으면 좋겠네요. 착한 일 하셨어요. 하지만 주인이라는 댓글은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 점심을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밥 한 공기를 비웠어요. 개들에게도 밥과 물을 챙겨줬어요. 오후 2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굵은 목소리. 거기 개 주인 찾는다고 올리신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개 같은데요. 황구 맞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침착했어요. 개를 잃어버린 사람 같지 않았어요. 네. 황구인데요. 언제 잃어버리셨어요? 그저께. 포구날이요. 비에 우리가 떠내려가서 도망갔나 봐요. 우리요? 제 손이 굳었어요. 네. 집에서 키우는 개라. 우리에 넣어뒀거든요. 그런데 물이 불어나서. 어디 사세요? 정선이요. 산골 쪽에. 어디쯤인데요? 구체적으로. 남자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대답했어요. 폐양조장 근처요. 옛날 양조장 알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폐양조장? 바로 거기. 오늘 아침에 갔던 곳. 목소리를 가라앉혔어요. 아, 거기요. 그럼 어미개랑 새끼들 모두 거기서 키우신 거예요? 네. 어미가 새끼를 낳아서요. 그런데 비 때문에 다 떠내려간 줄 알았어요. 살아있다니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요? 저는 어미 다리를 봤어요. 수건으로 감싼 끈 자국. 새끼들을 봤어요. 뼈만 앙상한 몸.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런데요. 어미 다리에 상처가 있던데요. 끈에 묶였던 것 같은데. 아, 그거요. 도망갈까봐 살짝 묶어뒀어요. 헐렁하게요. 살짝요? 피부가 벗겨지고 털이 다 빠졌는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워낙 힘이 센 개라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어미개 이름이 뭐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이름이요? 네. 본인 개면 이름쯤은 있겠죠? 아, 그건 그냥 애정도로 불러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어요. 네. 이름도 없이요. 그럼 새끼들 생년월일은요? 등록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등록 안 했어요. 불법이잖아요. 동물 등록 안 하면. 남자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어요. 어쨌든 제 개니까 돌려주세요. 언제 오실 건데요? 지금 당장 가도 돼요? 잠깐만요. 치료비가 좀 나왔거든요. 병원 데려갔어요. 치료비요? 네. 상처 소독하고 링거 마치고 영수증 있어요. 얼마나 나왔는데요? 15만 원이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렇게 많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굶어서 탈수도 왔고
끈 자국 소독도 해야 했고, 남자가 뭐라 중얼거렸어요. 정확히 안 들렸지만 뭔가 욕 같았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럼 그 상품? 아니, 그게 말이에요. 상품? 그 단어에 귀가 쫑긋 섰어요. 개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말.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말이에요. 언제 찾으러 갈 수 있냐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했거든요. 유실물로요. 그쪽으로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이요? 왜요? 절차상 그래야 한대요. 개 찾으면요. 남자의 목소리가 확 바뀌었어요.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그냥 제가 가면 되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신고했는걸요. 남자가 욕을 했어요. 이번엔 또렷하게 들렸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하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뚝.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명했어요. 저 남자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업자였어요. 개를 상품으로 보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등록도 안 한 사람. 저는 바로 이장님께 전화했어요. 이장님, 방금 전화 왔어요. 개 주인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수상해요. 뭐가요? 상품이라고 했어요. 개를 상품이라고. 그리고 폐양조장 근처에 산대요. 이장님이 숨을 삼켰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 너머라 안 보이지만요. 맞을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본 그곳. 그 사람이 운영했던 거예요. 경찰한테 얘기해야겠어요. 지금요. 전화를 끊고 경찰서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다시 누르고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저는 준비했어요. 노끈, 철망 조각, 병원 영수증, 끈 자국 사진, 모두 카메라로 찍어뒀어요. 증거는 준비됐어요. 여보세요. 정선 경찰서입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했어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불법계 사육이요. 유실과 유기는 말 한 글자 차이였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경찰이 폐양 조장을 조사했어요. 불법 사육시설이 맞다고 했어요. 증거가 충분하다고요. 이제 업자를 찾는 일만 남았어요. 그날 오후 3시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날씨가 개었거든요. 햇살이 따스했어요. 개들은 집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어미는 많이 회복됐어요. 걸을 수도 있었어요. 새끼들도 통통해졌고요. 그때였어요.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거칠었어요. 오래된 트럭 같았어요. 저는 빨래를 내려놓고 대문 쪽을 봤어요. 낡은 흰색 봉고차가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어요. 4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작업복 차림,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어요. 남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허락도 안 구하고요. 여기 개 찾으러 왔어요. 그 목소리, 전화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경찰서에 연락하셨어요? 남자가 짜증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필요 있어요? 제 개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차를 밟아야 해요. 신고했으니까요. 남자가 한 발 다가왔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개 한 마리 찾는데. 그때 집안에서 황구가 짖기 시작했어요. 컹컹컹.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경고하는 소리. 어미도 낑낑거렸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안에 있어요? 제게 그 순간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차 2대가 들어왔어요. 한 대는 이장님 차, 또 한 대는 흰색 경찰차였어요. 저는 몰래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이장님께 남자가 올 것 같다고, 준비해달라고. 차들이 마당에 섰어요. 이장님이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경찰관 2명.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경찰이? 이장님이 저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경찰관이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남자가 마지못해 지갑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정우호 씨 맞으신가요? 네. 폐양조장 근처에 거주하시죠? 남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어떻게? 신고 들어왔습니다. 불법계 사육 관련해서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집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준비해둔 증거들. 조용히 경찰관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치료비 영수증이요. 그리고 상은 사진. 어미개 다리에 끈 자국이 있었어요. 오래 묶여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사진을 봤어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이건요? 노끈이에요. 어미가 물고 온 거예요. 핏자국과 털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철망 조각. 포구날 계곡에서 떠내려온 거고요. 남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제 거 아니에요. 확실해요? 경찰이 차갑게 물었어요. 이장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폐양조장에 똑같은 게 있었어요. 케이지랑 사료 포대, 그리고 바퀴 자국도요. 바퀴 자국이요? 경찰이 물었어요. 이장님이 마당 흙바닥을 가리켰어요. 저기요. 저기 자국 보이시죠? 경찰이 자국을 살폈어요. 그리고 남자 차를 봤어요. 저 봉고차 말인가요? 맞아요. 한번 대봐요. 경찰이 남자에게 말했어요. 차 좀 대보시죠. 여기요. 남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어요. 타이어가 자국 위로 지나갔어요. 딱 맞았어요. 폭이, 깊이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경찰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내려오세요.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경찰이 남자 신발을 봤어요. 등산화였어요. 낡고 흙이 묻어 있었어요. 신발 바닥 좀 볼 수 있을까요? 남자가 주춤했어요. 왜요? 확인 차 그럽니다. 발을 들어보세요. 남자가 천천히 발을 들었어요. 신발 바닥에 흰색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석분이었어요. 이장님이 말했어요. 폐양조장 진입로가 석분 깔린 길이에요. 저도 거기 갔다 와서 신발에 똑같이 묻었거든요. 경찰이 증거 봉투를 꺼냈어요. 채취하겠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인정하세요. 그쪽이 그 개들을 기르신 거 맞죠? 남자가 저를 쏘아봤어요. 증거가 뭐가 있는데요? 저는 봉투에서 하나 더 꺼냈어요. 통화 녹음이요. 상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개를 상품이라고. 남자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시죠? 본인 개면 이름쯤은 알아야죠. 등록도 안 하셨고. 남자가 뒷걸음질 쳤어요. 경찰이 팔을 잡았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남자가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인 거예요.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했어요. 제가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마리나 키웠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5마리요. 번식용으로. 왜 등록 안 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단속 피하려고. 끈으로 묶은 건요?
도망갈까 봐요. 풀어주면 다 도망가요. 학대 아니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경찰이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자세한 건 서에서 조사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남자가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어요. 경찰이 부축했어요. 차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저 사람 손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고통받았을까요? 경찰차가 떠났어요. 남자를 태우고요.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이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고하셨어요. 옥순 씨.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집안에서 황구가 짖었어요. 이번엔 반가운 소리였어요. 끝났다는 걸 아는 거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빗소리가 멈춘 자리에 한숨이 들렸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경찰 조사가 끝났어요. 남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어요. 불법 사육, 학대, 미등록, 죄목이 여러 개였어요. 폐양 조장은 철거 명령이 내려졌어요.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서 우리를 철거하고 바닥을 소독했대요. 이장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다신 저런 일 없을 거라고요. 그 말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날 오후 동물보호단체에서 왔어요. 젊은 여자 2명이었어요. 밝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구조 소식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개들을 보여줬어요. 어미는 이제 제법 걸어다녔어요. 털에도 윤기가 돌았고요. 새끼들은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눈을 또렷하게 뜨고 장난을 쳤어요. 황구는 여전히 어미 곁을 지켰고요. 와,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할머니가 정말 잘 돌보셨어요. 그들은 개들을 진찰했어요. 체온, 맥박, 상처,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어미 다리 끈 자국도 봤어요. 많이 나아졌네요. 이 정도면 완치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놓였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여자가 웃었어요. 임시보호처로 옮길 거예요. 치료마저 받고 입양 보낼 거고요. 입양이요? 네. 좋은 가정 찾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개들을 봤어요. 새끼들은 제 발을 핥히며 놀고 있었어요. 황구는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있었고요. 어미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정이 들었어요. 모두 데려가실 건가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요. 원하시면 한 마리 정도는 여기서 임시 보호 가능해요. 할머니 의향이 있으시면요. 저는 망설였어요. 70 나이에 개를 키운다고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새끼 한 마리가 제 손을 핥았어요. 작고 따뜻한 혀. 그 순간 결정했어요. 한 마리만. 이 아이요. 가장 작은 아이. 새벽에 태어났을 것 같은 아이. 여자가 웃었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이름은요? 새벽이요. 새벽에 문을 두드렸으니까요. 새벽이 좋은 이름이네요. 그날 저녁 차가 왔어요. 어미와 황구 그리고 새끼 둘을 데려갔어요. 어미는 차에 오르기 전 저를 한번 봤어요. 감사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잘 가. 행복해. 차가 떠났어요.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새벽이만 남았어요. 작고 하얀 몸. 저를 올려다보는 눈망울. 이제 우리 둘이구나.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왔어요. 이장님이 조직한 거였어요.
사료 모금이요. 한 분은 개 밥그릇을 들고 왔고, 한 분은 담요를 들고 왔어요. 또 누군가는 개 간식을 한 봉지 줬어요. 옥순 씨, 착한 일 했어요. 우리 마을 자랑이에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을이 함께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미개가 입양됐대요. 서울에 사는 부부가 데려갔다고요. 마당 있는 집이래요. 황구도 입양됐고요. 젊은 남자가 데려갔는데 등산을 자주 간대요. 황구가 좋아할 거래요. 새끼들도 각각 좋은 가정으로 갔대요. 사진을 보내줬어요. 어미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이고 있었어요. 황구는 산길을 걷고 있었고요. 새끼들은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새벽이는 제 곁에서 자랐어요. 하루가 다르게 컸어요. 장난도 늘었고 식욕도 좋았어요. 저녁이면 제 발치에 누워 잤어요. 아침이면 제 얼굴을 핥으며 깨웠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새벽이가 있어서요. 마을 사람들도 자주 들렀어요. 새벽이 보러요. 집이 따뜻해졌어요. 웃음이 늘었고 말소리가 커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새벽이와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떴고 바람이 살랑거렸어요. 계곡물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폭우 속에서 문을 두드리던 소리. 탁! 그 소리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저는 대문을 봤어요. 낡은 나무 대문. 늘 반쯤 열어두는 대문. 왜 열어뒀을까요? 무의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본능이었을까요?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던 걸까요? 문득 깨달았어요. 집은 지붕이 아니었어요. 벽도 아니었고 방도 아니었어요. 집은 문이었어요. 문을 여는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용기였어요. 폭우 속에서도 문을 연 그날 밤, 저는 단지개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책임을 짊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였어요. 새벽이가 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저는 쪼그려 앉아 새벽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우리 집은 누군가의 피난처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미일까요? 황구일까요? 아니면 다른 아이들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그 아이들도 행복할 거라는 걸. 누군가의 집에서 문이 열린 그곳에서 저는 일어났어요. 새벽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켰어요. 따뜻한 빛이 퍼졌어요. 창밖으로 빛이 새어나갔어요. 혹시 또 누군가 올까요? 폭우 속에서, 추위 속에서, 어둠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군가가. 괜찮았어요. 저는 준비돼 있었어요. 문을 열 준비가, 손을 내밀 준비가. 그게 사람이든 개든 어떤 생명이든 사람답게 산다는 건 문을 조금 더 열어두는 일이었어요.